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은 아파트에 사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빌라를 투자하면 대부분은 돈을 벌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빌라를 사신다면 빠르면 2년, 늦어도 5년 안에 정말 크게 돈을 버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정말 알찬 내용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의 레시피입니다. 이 사진은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있는 신길 더샵 파크 프레스티지라는 아파트의 사진입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아파트였을까요? 과거에 신길 3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빌라촌에서 재개발을 통해 이렇게 아파트로 바뀐 곳인데요. 제가 모든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빌라로 투자를 하는 건 단순히 빌라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추후에 아파트가 될 권리를 통해서 이게 변신을 하면서 돈을 버는 상품이라고 누누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할 빌라를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신할 게 뻔히 보이는 빌라들은요, 대부분 비싸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될 곳임에도 아직 저렴한 곳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돈 되는 시그널 눈앞에 놓고도 놓치실 건가요? 정말 인생을 바꿔줄 만한 빌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는 방법을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 썸네일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재개발이 될 빌라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빌라에서 아파트로 변하는 사업을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는 재개발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바로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역세권 재개발이나 공공재개발 등도 있지만 지금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업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신통기획부터 한번 볼게요. 신통기획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오면서 이름을 지은 거고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속하게 한다 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그걸 통해서 속도를 빨리 해주는 사업입니다.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존 재개발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기본 절차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요. 아무리 빨라도 10년 이내에 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사업은요, 바로 모아타운 사업입니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가장 최근에 생긴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서울의 부족한 공급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속도는 빠르기는 한데 나홀로 아파트가 되어버려서 주거환경이 개선된다거나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고자 나온 게 바로 모아타운인데요.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으고 모아서 모아주택을 만들고요. 그 모아주택을 다시 또 여러 개를 모은 게 모아타운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1, 2, 3, 4, 5구역 하나하나를 모아주택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모아주택을 모아서 하나의 타운을 형성한 게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개의 구역씩 각각 조합을 설립을 하고요. 이렇게 각각의 모아주택을 모아서 모아타운을 만드는 건데요. 제가 모아타운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절차적으로 크게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 승인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생략해 주는데요. 이 세 개의 절차 간소화만으로도 상당한 속도의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차의 간소화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는 게 바로 모아타운인데요. 기존 가로주택 정비 사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제한을 풀어준 게 바로 모아타운이고요.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보다 구역도 훨씬 더 커지고요. 그 외에 종상향과 층수 제한 역시 풀어주고요. 이 모든 내용이 모아타운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큰 혜택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구역 간의 협정을 통해서 지하 주차장을 옆 구역과 함께 쓴다는 점입니다. 기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이 적은 세대수로 인해서 넉넉하지 못한 주차장과 기반 시설을 가진다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모아타운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기존의 약점이던 커뮤니티나 부족한 주차 대수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아래와 같이 이 정도의 2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된다면 커뮤니티도 주차 대수도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지던 가장 큰 약점들이 해결되게 됩니다. 재개발보다 절차나 속도도 빠른데 커뮤니티나 주차장 같은 핵심 요소들도 크게 차이가 없다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렇다면 모아타운에는 단점이 없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아타운에 몇 가지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아타운을 안 좋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내 눈물 모아타운이다 이러면서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모아타운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아타운의 단점을 알아보고 그 단점을 피할 수만 있고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와 큰 가치의 차이가 없는 모아타운만 알아볼 수 있다면 정말 크게 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아타운의 단점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모아타운의 단점은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모아타운은 소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상품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앞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소규모 정비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게 맞아요. 하지만 이건 모아타운의 취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합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모아타운을 본다면요,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여기에 모아타운의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곳은 이제 통합으로 모아타운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거의 사실상 한 개의 단지처럼 형성이 될 거고요. 거의 2000세대 정도가 한 개의 단지처럼 조성을 하는 걸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0세대급 규모를 소규모 단지로 폄하하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소규모라는 이유만으로 모아타운을 폄하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규모라는 것 때문에 사업성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시공비와 시공사를 문제로 삼습니다. 최근에 재개발과 재건축 이야기를 하면 항상 따라오는 게 바로 공사비 문제죠. 정말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인상률이 더 클 뿐만 아니라요, 1군급 시공사들은 이렇게 작은 사업장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모아타운 전체가 함께 시공사 선정과 착공을 하게 됐을 때는 24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절대 적은 세대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만 잘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거나 잘 몰라서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짚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여러 개가 하나의 타운처럼 형성이 돼서 모아타운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모아주택들이 한 개 한 개가 결국에는 하나의 조합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조합이 하나의 타운을 이뤄서 통합하는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하나의 모아타운 안에 있으면 다 똑같은 사업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모아타운 구역 안에서도 이렇게 구역별로 각각 사업성이 모두 다르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사업성을 분석을 하고 사업성이 좋은 구역을 찾아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보수적으로 가장 안 좋은 사업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역별로 사업성이 다르다 보니까요,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못하는 초보자분들은 잘못 투자하게 되실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래도 통합해서 진행하게 됐을 때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잡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이건 모아타운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아타운의 단점을 살펴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모아타운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조합 설립 동의율이 도정법상의 재개발의 동의율인 75%보다 5% 정도 더 높은 80%라는 점입니다. 정비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문턱이 바로 조합 설립 인가인데요. 바로 이 조합 설립 동의율에서 5%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정비사업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 겨우 5% 차이?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70%에서 75%까지 갈 때 이 1%씩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아실 건데요. 심한 곳들은 이제 70%까지 걷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70에서 75%까지 가는데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80%라는 동의율은 정말 큰 허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아타운의 정말 큰 단점이 맞고요. 투자 전에 주민들 추진의 열의와 방해 요소를 철저히 잘 체크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싸게 사고 절차를 간소화해준다고 해도 조합 설립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모아타운을 반대하시고 폄하하시는 분들과 저 역시 완전히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율 부분을 정말 잘 조사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는 확실히 조합 설립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조합 설립 이전에 투자하지 않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도 정말 많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불과 2달 전에요, 이제 80에서 70%로 완화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이용신이라는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요. 바로 민주당의 재선 의원이십니다. 현재 국회에 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라서요, 어지간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요, 사실 이미 작년 9월에
국민의힘 의원이신 김희정 의원님도 75%로 낮추는 안을 이미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당과 야당 모두가 통과를 시키고 싶어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아타운의 동의율은 어지간하면 최소 75% 또는 70% 정도까지는 낮춰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의율 80%라는 치명적인 약점 역시 많이 개선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거 역시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단점인데요. 바로 발표된 게 언젠데 계속 신규 지정만 하고 성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모아타운이 처음 발표가 나온 게 바로 22년 2월입니다. 그리고 그때 발표된 시범사업지들이 불과 3년 만에 실질적인 성과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번동 모아타운은 이미 2주 완료 후에 철거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2호 사업장인 면목동 모아타운 역시 사업 시행 인가와 감정평가가 모두 나왔고요. 이제 2주를 올해 안에 나갈 걸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2년도에 발표를 하고 26년에 이제 2주와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거면 사실상 이제 초기에 발표했던 취지와 거의 맞아떨어지는 속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년이면요. 기존 재개발에서는 처음 시작하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꽤나 빠른 속도의 구역일 거예요. 근데 물론 시범사업지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하더라도 무려 10년 이상 걸리던 그 사업을 4년 만에 2주 단계까지 왔으면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도 처음부터 사례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면서 보완을 하면서 지금의 도정법과 지금의 재개발 정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모아타운도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충분히 긍정적인 성과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남들이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거기서 바로 손대는 포인트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모아타운 투자 지금 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네, 사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꼭 마지막 말만 듣고 행동에 옮겨버리시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아타운은 실제로 단점이 굉장히 많은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선정되어 있는 100곳 중에 한 70곳 이상은 제대로 못 가거나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께 오히려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재개발은 안 그런가요? 재개발도 100곳 지정되면 100곳 중에 10년 안에 끝까지 가는 곳 한 30% 정도 될까요? 30%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초기 재개발이 정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공급이 힘든 거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귀하고 비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모아타운 사셔도 됩니다. 근데 잘 사셔야 돼요. 아무거나 사면 큰일 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70%는 잘 안 될 수도 있다. 30%는 잘 될 거다. 그리고 30%를 골라낼 수만 있다면 정말 큰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기 재개발 자체가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고요. 꼼꼼히 따져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내용을 모두 다루기에는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무료 강의와 정규 강의에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링크에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회를 통해서 꼭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